지금 현재 이란에서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한 잔, 한 잔이에요. 한 잔. 최소 10,000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3만 원. 3만 원, 5만 원. 5만 원 더 받고 더. 안 돼. 5만원보다 비싸요? 얼마가 너무 비싸대. 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란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는 커피점 인수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잔을 사 먹기 위해서는 약 이 정도의 현찰이 필요해요. 우와, 공공치가 물론 지금 원화지만 이 정도의 현찰이 필요해야지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마트에 가려면은 카트에다 물건을 담으려면은 봉고차 하나로 현금을 싣고 가야 된다. 싣고 그런 가야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예, 예. 지금 이란이 고정환율제였어요. 고정환율. 고정환율제는 뭐냐면 리알 대 달러가 자동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걸어놓고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몇 대 몇으로 딱 고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 게 돼요? 억지로.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이게 끝까지 가냐? 아니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무너지는 경우에 정말 댐이 무너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럼 달러는 폭등하고 리알화는 추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죠. 그냥 인플레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가 지금 상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1월에 이제 이란의 화폐죠. 리알화가 달러당 145만 리알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2015년도에는 달러당 그 리알화가 이제 3만 2천 리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추락을 한 거예요. 44분의 1. 망한 거네. 예를 들어가지고 종민 씨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2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밥 한 끼에 이제 100만 원 내고. 그렇죠. 야. 완전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 햄버거 하나에 한 50만 원 한다는 야, 얘기예요. 애 수학학원 한 달에 20만 원 들었던 게 860만 원까지.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이제 40%예요. 그냥 매년 거의 50%씩 오르는 거죠. 먹을거리, 어떻게 살아? 식료품 72%입니다. 확등 못 사 먹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이 이제 2025년 6월 기준에 이제 90만 리알에서 2025년 12월 불과 6개월 사이에 200만 리알로 6개월 사이에 2배로 폭등했다. 황금알이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이요. 자식 굶을 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맞아. 진짜로 이건 나가는 다른 때 내가 굶는 거는 참아도 내 자식 때문에 강을 건너고 그렇죠. 네, 돌을 던지는 이건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좀 물건 사러 가는 사이에 물건값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밥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밥 못 준다? 부모는 피눈물 난다니까요. 그럼요. 저는 1년 반 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란의 제일 고액권 이제 100만 리알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란에 갔다 온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일 큰 지폐였어요. 100만 리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친구한테는 이제 고맙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했는데 뭐 9,000원 주시면 돼요. 했어요. 근데 제일 큰 지폐는 9,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그 100만 리알은 900원도 안 돼요. 이거는 불과 1년 반 제일 전이에요. 큰 돈이 야, 이거 큰일이네요. 1년 반. 1년 반 만에. 네. 지금 이란 경제 아주 엉망이겠네요, 지금. 네, 엉망이죠. 특히 이번 시위는 테헤란에 있는 아주 큰 재래시장, 우리가 바자르 시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원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잘 살기 때문에. 그냥 부수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위를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입상. 해외에서 핸드폰이나 세탁기. 네, 세탁기 이런 거 수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사오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이란 국민들이 사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루 이틀 만에 환율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을 새 걸 갖다 놔도 이란 국민들이 사러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네,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인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살지 이런 방식으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시위가 사실은 테헤란에 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위가 시작됐어요.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세계에서 3위에서 4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고요. 천연가스 매장량 이게 또 대박입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많아요. 이란에? 이란에 그러니까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원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경제가 이런 방식으로 몰락해 간다? 이게 납득이 잘 되질 않거든요. 이란의 이 독특한 병폐 중에 하나 뭐냐. 여기에 이제 북한과의 접점이 있는 겁니다. 핵 개발이에요.
국제사회가 제재가 본격화된 계기가 이란의 핵 개발이었거든요. 2006년부터 이란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핵 개발로 인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이란이 북한과 다른 길을 걷기로 해요. 그때가 이제 오바마 정권이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 이란이 핵 협상을 맺습니다. 핵 합의를 체결해요. 그래서 이란이 우리가 더 이상 핵 개발 안 하겠다. 이 상태에서 멈추겠다. 그러니 국제 제재 풀어달라. 그래서 미국이 좋다. 라고 해서 그때 국제 제재를 해제해요. 오, 그럼 잘 살면 이란이 일시적으로 이란 경제가 정상화되는 듯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계속 이란을 지켜봤는데 야, 이 몰래 핵 개발을 하네?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거죠.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그러다 2018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란이 국제사회 몰래 핵을 개발해왔다. 북한과 이란은 다를 게 없다. 라며 짜자잔 2015년에 했던 핵 합의를 파기합니다. 아, 오바마 때 잠깐 좋았던 거. 네. 그러자 이란도 어차피 우리도 그거 할 생각 없었어라고 핵 합의를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국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핵 합의를 탈퇴한 이란이 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우라늄 농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라늄 농축률을 60%까지 이란이 쫙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만 더 농축률을 끌어올려서 농축률 90%를 가면 이건 핵무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영국, 프랑스, 독일도 중단됐던 국제사회의 핵 관련 제재를 모두 다 복귀시키기로 합니다. 이걸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제재의 복원. 대대적인 모든 제재가 다 복원이 되는 스냅백 체제가 도래하면서 10년 만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들어와서 지금 이란 경제의 붕괴가 이어진 겁니다. 이 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란이 가장 어려운 점은 핵 개발 문제로 국제사회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 내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은행이 하나 도산을 했습니다. 금융 문제가 생겼어요. 2015년에 오바마하고 핵 합의를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재 해제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란 내에서 한 사업가가 은행을 규합을 해서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테헤란 몰을 어마어마하게 큰 몰을 하나 만들려고 은행에서 아주 이윤을 높게 쳐주면서 다른 은행들이 2%라면 이 은행은 4에서 5%.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거기다 돈을 다 쏟아 넣겠죠. 그러니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테헤란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크게 복합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펜타곤의 2배.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 맞는 거네요. 뭐 축구장으로 따지면 200개 이상. 그렇게 했는데 3년 지나고 웬걸 트럼프가 갑자기 제재를 다시 복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탈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테헤란몰이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면서 이 은행이 이제 도산에 하게 되고 이란의 벨리라는 중앙은행이 이걸 다 또 안 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란 내 경제가 이 은행 때문에 또 힘들어지면서 이번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제재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17년 그 대북 제재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북 제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 대북 제재는 정말 전방위적이고 초강도적인 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품의 95% 이상이 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니까 따라서 외화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그 이 대북 제재 비슷한 이 제재가 지금 현재 이란에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도 단 한 방울도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다 나니까 들어오는 외화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란이 파는 석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내가 수입을 했다 하게 되면 수입하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미국이 하는 2차 독자 제재가 또 있거든요. 이 제재를 또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하고 대비하게 되면
북한인 경우에는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데 뭐 수출을 못해서 뭐 외화벌이가 안 된다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인 경우에는 원유하고 가스를 팔은 돈이 국가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폭망이 되는 거예요.